선형 변환. 자, 행렬은 선형성이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함수이기도 해요. 함수. 선형성이란 성질을 갖는 함수예요. 그냥 함수가 아니라 함수이면서도 아주 나이스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이 선형 함수는 이 함수는 수학이나 물리학, 공학의 그 컨트롤 시어리, 이미지 프로세스, 또 시그널 프로세스, 또 컴퓨터 그래픽 등 이 과학 및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집합 D가 주어지고 그 D 안에 있는 그런 각 원소를 받아서 f of x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요 함수, 규칙을 함수라고 할 때 이 함수, 이 집합 D를 우리가 도메인이라 그러죠. 정의역 도메인, 정의역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이미지들의 집합을 레인지라 그러죠. 치역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것들의 출력들의 집합을 이렇게 보내주는 이 공장을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함수 중에서 입력과 출력이 모두 벡타인 함수. 즉, 벡타를 받아서 벡타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변환이라고 해요. 벡타로 보내주는 함수. 변환이라고 그래요. 이 변환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T나 L이나 F로 했어요. 그래서 이 T 함수, T가 변환이고, 즉, 벡타를 벡타로 보내는 함수고, 그리고, 벡터 X를 W로 보낸다고 하면, 이제 W 이퀄 T 오브 X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 벡터 X의 T에 대한 이미지를, W가 되고, W는 그렇고, 또 X는 벡터 W의 프리이미지, 원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공변역 또는 공역은 이제 이게 도메인이고 이게 공변역이 있고, 그 다음 공변역의 일부인 이미지들의 집합이 이제 치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일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RN에서 RM으로의 함수 T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RN에서 RM으로 가는. 그러면 이 RN이 정의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RM은 뭐가 돼요? 공변역이 되죠. 공변역 중에서 그 이미지들만 모아놓은 그 부분 집합이 T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T 오브 RN. 이렇게 해서 이 RN의 이미지들, T 오브 X들만 모아놓은 게 T역이 되는 것이죠. 이건 RM의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요. 변환의 특수한 경우로 A가 n by n 행렬이라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벡터가 이제 n by 1이란 벡터가 있고, 행렬이 이게 n by n 행렬이고, 그러면 이미지가 뭐가 돼요? n by 1 벡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n by 1 벡터에다가 n by n 행렬을 곱해주면 n by 1 벡터로 가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죠. 즉, Rn 공간에서 Rm 공간으로 보내는 함수는 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보여지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을 TA 오브 X를 이렇게 정의합시다. 그러니까 AX가 하나의 함수고 변환인데, 그 변환을 요 A에 대응해서 표시해서 TA 오브 X라 그러면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그러면 요 TA는 RN에서 RM으로 가는 이렇게 AX로 표시되는 요런 변환, 요런 함수는 우리를 행렬 변환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벡터를 벡터로 보내니까 변환이고, 또 행렬을 이용한 변환이니까 행렬 변환이라고 이렇게 부릅시다. 또 특히 A가 정사각행렬이면 RN에서 RN으로 보내는 그런 변환이 되죠. 그런 경우는 특히 행렬 변환 중에서 행렬 연산자, 행렬 오퍼레이터라고 부릅시다. 트랜스포메이션보다 더 특수한 경우로 오퍼레이터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건 알아만 두세요. 나는 그냥 선형 변환을 쭉 그냥 부를게요. 두 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돈이 안 되게. 실질은 이 매트릭스 오퍼레이터,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내 원래 내 처음 연구 분야예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 자, Rn에서 Rm으로의 변환 T가 임의의 벡터 UV와 임의의 스칼라 K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 위의 그 변환이 함수가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하면 선형 변환이라고 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장의 제목이에요. 6장에. 어떤 조건이냐면 이 두 조건이에요. 벡터 두 개를 더해서 보낸 이미지나 각각의 이미지의 합이나 같다 하는 거 하고, 어떤 벡터 스칼라 배해서 보낸 이미지나 그 벡터를 보낸 이미지에다 똑같은 스칼라 배 한 것이나 똑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건 선형 변환이라고 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요 덧셈을 보존한다, 스칼라 곱셈을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수가 더해서 보내나 각각을 보내서 더하나 똑같다. 스칼라 배해서 보내주는 이미지나 벡터를 먼저 보내고 거기에 스칼라 배 해준 거나 똑같다. 이러면 선형 변환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연산을 보존하는. 그리고 RN에서 RN으로 가는 선형 변환은 선형 연산자,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박사학위 논문이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거였어요. 자, 선형 변환의 기하학적 의미는 RN상에서 U에서 V로, 이 U에서 V로 가는 이런 선분을 U에서 V로, T 오브 U에서 T 오브 V로 가는 선분으로 보내는 그런 함수다 이런 의미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두 벡터를 더한 거죠. 두 벡터 더하면 이런 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벡터 더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벡터가 되죠. 그 벡터하고 T 오브 U 보내면 하나의 벡터가 있죠. T 오브 V 보내는 것도 또 하나의 벡터죠. 그 두 개 합치면 뭐예요? 또 하나의 스트레이트한 벡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U 플러스 V라는 벡터는 T 오브 U 플러스 V가 결국 이쪽에서 또 다른 벡터로 간 거죠. 즉 요런 라인으로 옮겼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수배, 여기서 몇 배, 세 배에서 보낸 거나 이미지에다 세 배 해준 거나 똑같은 의미죠. 즉 라인을 라인으로 보낸다는 의미에서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하학적 의미는 U하고 V를 잇는 선분이 T 오브 U하고 T 오브 V를 잇는 선분으로 보내졌다는 그런 의미를 이 두 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선형 변환은 라인을 라인으로 보내는 특수한 함수예요. U 플러스 U하고 V를 U에서 V로 가는 함수를 T 오브 U에서 T 오브 V로 가는 함수로 보내주는 그런 성질을 갖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리니어라는 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라는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리니어리스라는 이런 그 라틴어를 어원으로 두고 있고, 위에 두 성질, 벡터 에디션을 프리저브한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보존한다는 이 두 성질을 선형성이라 그래요. 리니어리티라 그래요. 함수가 리니어 선형성을 보존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성질을 보존한다는 의미예요. 자, 일반적으로 R2에서 R2로 가는 선형 변환을 생각해 봅시다. R2를 이제 XY라는 벡터를 X', Y'이라는 벡터로. 그럼 이렇게 표현되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봐왔던 거죠?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선형 변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T 오브 A가 이렇게 있어요. T 오브 X를 AX로 변형이 되는 변화를 생각하면 XY가 T 오브 X로 이렇게 X', Y'로 바뀌죠. 요거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런 식이죠. T 오브 X는 AX고 X', Y'이고 A에다 곱한 이미지죠. X', Y'은 이렇게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X'.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기하학적 의미를 다음에 직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평선을 붉은색 선분으로, 수직선을 푸른색 선분으로, 그리고 위에 선형 변환의 각 수평선과 수직선의 이미지를 같은 색으로 오른쪽에 그려봅시다. 아래 그림은 선경역의 선분들의 이미지가 치역에서 선분이 되는, 즉 원상을 시계 반대 방향 45도 회전시킨 전형적인 선형 변환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까 똑같은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인데 이제 요 A, B, C, D가 이렇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표시된 거죠. A, B, C, D가. 자, 요 변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 이게 뭐냐, 이 분홍색 이 줄들 있죠? 요 함수의 이미지를 매트랩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요게 요렇게 옮겨지죠? 그쵸? 스케일을 주니까. 그리고 여기 파란색, 요렇게 있는 선분들을 보니까 요렇게 되죠. 즉, 이 이미지의 요 선형 변환으로는 아무 요 점을 보면 요 점으로 가고, 요 점을 보면 요 점으로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고,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즉, 이쪽 라인이 이쪽 라인으로 간 걸 보여준 거예요. 이쪽 라인이 이쪽 라인으로. 그러니까, 모든 라인이 다 라인으로 간 걸 한눈에 볼 수 있죠. 즉,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결국은 여기에 있던 것이 이렇게 가서는 회전된 거죠.
몇 도 회전됐어요? 45도 회전된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선형 변환을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그러면 비선형 변환은 어떤 역할이 있는지 봅시다. 이게 선형, 비선형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 경우는 아까 같이 행렬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x' AX로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요. 요거를 똑같이 요걸 짠 프로그램대로 매트랩에서 프로그램을 그대로 짜서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에 파란 선이 직선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곡선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왜 함수가 보면은 이거 처음에 우리 XY는 1차원 벡터였는데 2차는 결과 이미지 나온 것은 X'은 이렇게 X제곱, Y제곱 막 섞여서 그렇죠? 1차가 아니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니지. 그쵸? X, Y의 1차 결합이 아니죠. 선형 변환이 아닌 거예요. 행렬 곱해서 얻어질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같은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즉 선형 변환이 아닌 것은 라인을 라인으로 안 보내는 거죠. 라인을 커브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도 주어진 함수가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성질을 손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놓고 집어넣어서 그림을 보고서는 그렇다 않다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은 이 주소를 보면은 자세히 찾을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아까 이게 내가 보여준 내용이었죠? 이거였지? 이게 선형 변환에 대한 내용이니까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공부하세요. 참고하세요. 자, R제곱의 벡터가 이럴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해서 이것이 선형 변환임을 보여라. 이게 선형 변환인 거 보이려면 뭐 하면 되죠? 두 개 벡터를 뽑죠? 또 스칼라 하나. 두 개 벡터에서 이 두 개를 더하죠? 이 더한 것이 각각을 더한 것에 이게 t다. 예? 100% 고쳐줘.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또 상수배에서 보낸 거하고 보낸 거에 같은 상수배한 거하고 같은 걸 확인하면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UV 하면은 보내주면은 정의대로 하면은 요대로 쓰면 되잖아. 요거 풀었으면 이렇게 플러스 쓸 수 있죠? 요건 T of U고 요건 T of V죠? 마찬가지 상수배한 거 쭉 집어넣으면 이렇죠? KB에서 뽑아내고 K 앞으로 따라내면 K 타임스 T of U가 되죠. 쉽게 선형 변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최군. 보일 수 있겠죠? 어떤 함수를 주면 그것이 선형 변환이다, 아니다 증명할 수 있겠어요? 두 개의 벡터를 뽑아서 각각을 합쳐서 보낸 것하고 따로 보내서 합친 거하고 같은지 확인하고 상수배해서 보낸 거하고 보낸 다음에 상수배하는 게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선형 변환이. 자, 이것이 선형 변환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이거는 요 UV를 R3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T of UV를 풀어 써서 하면은 이렇게 되죠.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XY가 XY로 하면 하나 이게 축이 없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3차원 벡터에 있는 것을 2차원 벡터로 그냥 그대로 옮겨주는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건 단순한 선형 변환의 아주 간단한 예예요. 이런 게 이름이 있지? 이걸 뭐라 그러지? 이런 함수를? 이게 뭐야? 결국 이런 벡터가 하나 있으면 여기다가 등 하나 갖다 놓으면 치면 3차원은 없어요. G축은 없어지고 XY축은 남잖아. 정사형은 선형 변환의 전형적인 예죠. 그렇죠? 정사형. XY 평면상으로의 정사형은 선형 변환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선형 변환이 주위에 무수히 많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자, 이런 것은 선형 변환이 아닌 것을 확인해 볼까요? T of UV 구했더니 이렇죠. T of U 플러스 T of V 했더니 이렇죠. 이 두 개가 같습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않죠? 여긴 요 1이 있고 여긴 2가 있죠? 그게 선형 변환이 아니에요. 또 T of 0 T of V가 다 제로다. 모든 벡터를 제로로 보내. 선형 변환이니까 아니까. 이쪽 구해도 0이고 각각 구해도 0인 거 합치면 같죠. 상수배해서 보낸 것도 0이고 보낸 것에 상수배해도 무조건 0이고 같죠. 여기다도 0 좀 넣어줘요. 100군. 바꾼. 여기다가. 자, 두 개가 같죠? 언제나.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러니까 이 모든 벡터를 0벡터로 보내주는 함수는 선형 변환의 전형적인 예예요. 이거는 0 변환이라고 해요. 제로 트랜스포메이션. 아주 트리비알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또 항등 변환.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선형 변환이 되겠죠? U 플러스 V를 보낸 것은
선형성의 T of U 플러스 T of V를 금방 확인할 수 있죠. U 플러스 V를 풀었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항등 변화는 트리비얼한 선형 변환이에요. 영변환도. 자, 이 선형성이 도대체 주위에 어디에 있냐? 물리학에서 봅시다. 용수철에 대한 후크의 법칙을 보면 후크의 법칙이 이렇게 늘어날 때 이 관계가 뭐가 있느냐는 거잖아요. 이 탄성의 관계가. 그 관계를 이게 후크의 법칙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요 y죠. 요 길이는 y는 매달린 물체의 질량 x, 이 x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것을 함수로 표시하면 y equal kx 이렇게 표시되고 그 k를 용수철 상수라 그러죠. 요 관계식이 f of x 플러스 x2는 f of x1 플러스 f of x2가 되고 f of cx는 c times f of x가 돼서 이 선형성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죠. 따라서 요 후크의 법칙에서 쓰이고 있는 이 함수가 바로 선형함수의 한 예예요. 이 f는 선형함수예요. 이 선형함수가 갖는 기본적인 성질 몇 가지 볼까요? 만약 선형 변환이면 t 오브 제로는 무조건 제로예요. 제로 벡터는 제로 벡터를 보란다. 선형 변환은. 또 뭐가 있나? t 오브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t 오브 v다. k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t 오브 v 마이너스 w는 t 오브 v 마이너스 t 오브 w다. 왜냐하면 자 증명을 한번 보여줄까요? 모든 v에 대해서 제로 v는 v니까 제로니까 t 오브 제로는 t 오브 제로 v로 쓸 수 있고 선형성의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k는 k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근데 t 오브 v가 제로니까 0 곱하기 제로 벡터는 제로 벡터에서 t 오브 제로는 언제나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음 t 오브 마이너스 v는 이거 마이너스 1배 v니까 마이너스 1배 앞으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1배 이것은 벡터의 방향만 바꿔준 거니까 마이너스 t 오브 v라고 쓸 수 있죠. 또 t 오브 v 마이너스 w는 v 플러스 마이너스 1배 w로 쓸 수 있고 따라서 선형성의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풀었을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두 번째 성질 이해되죠? 이건 다음 자 선형변환 t를 R3에서 R2로 가는 선형변환 t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말 선형변환인가? 아래 이것이 선형변환인가? 여기다 이런 행렬을 곱한 거예요. R3에서 R2 이게 선형변환인가? 확인해 볼까요? 쭉 해서 구해놓고 보면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죠. 행렬을 이렇게 곱해서 해준 건 가만히 보면 금방 선형변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행렬을 곱해서 아까 봤듯이 t 이런 거 있죠? 행렬을 곱한 거 이건 언제나 선형성의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t of x 플러스 y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a 곱하기 u 플러스 v 또는 x 플러스 y 행렬 곱하는 거잖아. 행렬에다 벡터 곱하는 거잖아.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언제나. 그렇죠? 그러면 이 각각이 뭐예요? 이게 ta of u, ta of v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죠? 그러니까 행렬을 곱하는, 즉 행렬 변화는 언제나 첫 번째 선형성의 조건을 만족하죠. 자, 두 번째 상수배 해준 건 어때? a에다가 상수배 해준 거. 그러니까 u에다가 상수배 한 거에다가 행렬 a 곱해준 거. 상수배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k 타임스 a 곱하기 u가 되고 따라서 a 곱하기 t 오브 u가 돼. k 곱하기 t 오브 u가 되죠. 즉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죠. 즉 행렬을 곱해서 얻어지는 변화는 언제나 선형 변환이에요. 재밌지 않아? 어떤 그 함수 중에서 행렬을 곱해서 하는 것은 선형성을 무조건 갖고 있으니까 그건 선형 변환 언제나 선형 변환이니까 선형 변환인 걸 확인할 필요가 없죠. 행렬을 곱해지는 것은 표현되는 것은. 그리고 행렬에다 벡터 곱하고 더하고 빼고 하는 건 익숙하지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형 변환에 대한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성질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 이미 그냥 마음대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침없이. 자, 선형 변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주어진 선형 변환들 이것들도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주어진 게 선형 변환이었죠. 그렇죠? 또 선형 변환을 행렬 변환으로 바꿔주면은 요런 벡터에 xy 벡터에다 요런 행렬 곱해주면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는 선형 변환을 주고 행렬 변환으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표현이 되네.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선형 변화는 행렬 변화,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RL에서 RM으로 가는 모든 선형 변화는 행렬 변환이다.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형 변환을 공부하는 것은 행렬만 공부하면 충분하다. 필요 충분하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우느라고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함수를 배우지? 한 3학년? 한 3학년, 4학년부터 함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관계를 배우게 될 거고. 그때부터 함수를 10년 이상 배워온 것들이 지금 행렬로 다 바꿔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선형함수에 대해서. 자, 두어봅시다. 자, 이 의미가 A의 KX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K 타임스 AX.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벡터가 있어요. 행렬이, 요게 행렬이라 그래요. 행렬 A. 요 행렬에다가 EX를 보낸 이미지하고 X에다가 선형 변환을 시켜놓고 2배 해준 거하고 이 두 개가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볼까? 한번 확인해 볼래요? 자, 봅시다. EA는 뭐예요? 이런 행렬이죠? 처음에 요게 어떤 벡터냐면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2인 원이야. 단위원이야. 단위원에다 A 곱한 게 이거예요, 이미지가. 요거는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1인 원에다가 2A를 곱한 거예요. 두 개가 어때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A에 2X를 곱한 거고 이거는 2배의 A에 X를 한 거예요. 이거는 X가 작아요. 단위원이. 반지름이 짧은 거를 곱해놓은 거에다 2배 해준 거고 두 그림이 어때요? 같죠? 이 의미가 이 의미예요. 자, 위 오른쪽에 두 이미지가 같으므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립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매스매티카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를 2A 대신에 3배 또는 4배 또는 K배 해주는 거 확인해서 그림 그릴 수 있죠. 이 원을 내가 그린 이유는 뭐죠? 요 하나의 노란색 벡터는 여기서 노란색 벡터로 가고 여기서 요 회색 벡터는 요 회색 벡터로 가는 거 이거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을 하나를 그려준 건 원에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한꺼번에 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선을 다 그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린 거예요. 좀 더 보여줄까? 제가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몇 가지만 더 보여줄게. 여기서 한번 볼까? 선형변화 한번 볼까요? 이게 이런 벡터가 있죠? 이게 벡터가 있죠? 여기다 이런 행렬을 한번 곱해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즉, 요 노란 점이 있어. 여기 이제 빨간 점, 빨간 점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요거, 여기다가 요 벡터 곱해주면 이 빨간 점이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죠? 그쵸? 이 초록색 점은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죠. 실제로 여기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가 10 벡터죠? 여기다 10 벡터 곱해봐요. 어디로 가? 여기다 10 벡터. 마이너스 3으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어디로 가? 요리로 가죠? 2-3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1-3으로 가? 여기에 요렇게 가네. 1-3으로 가네. 그렇죠? 또 하나 볼까? 여기 10은 어디로 가나?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은 어디로 가나? 마이너스 10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3으로 가? 마이너스 10이 1으로 가네. 마이너스 1, 3 맞네. 이해되죠? 또 하나 볼까? 이 벡터, 요 단위 벡터에다 이거 곱하면 어디로 가? 이거 곱하면 어디로 가? 이거 곱하면 어디로 가? 이 선형 변환이 이런 거예요. 이런 그 커브 있죠? 그런 커브에다가 이거 곱하면 어디로 가? 이거 곱하면 어디로 가? 각각의 점, 각각의 벡터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죠? 이런 것도 있어요. 3차원 벡터에다가 3차원이니까 3차원 벡터들이 많이 있죠? 거기다가 이 행렬을 곱했다 그러면 이 지금 오브젝트에 수없이 많은 벡터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들의 각각의 점이
자, 요 끝에 점이 어디로 가는지만 볼까요? 요 끝에 점이 이걸 곱하면 이렇게 가죠. 뒤집어서 이쪽으로 가죠. 자, 이것이 컴퓨터 그래픽하고 어떤 관계가 될까? 관계가 맺어질 건 뻔하죠. 실제 이걸 만든 게 이 행렬을 곱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A가 n/n 행렬일 때 t of x equal ax로 정의하는 이 t를 선형 변환임을 알았죠. 이제 Rn에서 Rm으로의 모든 선형 변환은 행렬 변환임을 보이고 그에 대응하는 행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Rn에서 Rm으로 가는 모든 선형 변환은 행렬 변환이라는 걸 보이고 행렬 변환이면 이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행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렬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하면, 표준 기저라고 하면, 자, 이 x 벡터는 뭐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2번이 10000이고, 2가 20000이니까. 이게 스탠다드 기저라고 하면, 표준 기저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 1장 1절에서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뭐 할 때? 뭐 했지? 이미지 뭐 할지 우리가 뭐 1장 1절 선형 변환 이거 할 때 이건 뭐 했지? 컬러, 색깔, 그치? RGB 컬러 할 때 선형 결합할 때 배웠었죠? 그 1차 결합으로 표시하는 거.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T of E1, T of EI, T of EN을 생각해 봅시다. 이건 n/1 각각은 이게 벡터들이죠. n/1 행렬들이죠. 자, T of E1을 이렇게 표시하고 E1을 그러니까 선형 변환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E1을 이미지를 생각하면 하나의 벡터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n/1 벡터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Rm 안에 있는. 또 T of E2도 Rm 안에 있는 한 벡터로 표시될 거죠. 또 EM도 EN도 Rm상의 하나의 벡터로 표시될 거죠. 그럼 그 각각의 벡터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 생각합시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T of X는 X1 곱하기 T of E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T of X가 이걸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배웠던 게 뭐예요? 선형성이죠. 벡터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T of 이것은 요 벡터 다 풀어 쓸 수 있죠. 그 다음 스칼라배들 다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따라서 T of X는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로부터 나와요? 선형성 두 가지 성질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 of X는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어요. 그치? 풀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다는 소리지. 다 쭉 더해주면 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 의미를 이거 여기서부터 행렬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행렬 A를 요 T of EI를 열 벡터로 하는 행렬로 생각해요. A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T of X는 뭐가 돼? A에다 X 곱한 거하고 똑같아지지 않아요? 그치? A에다 X 곱하면 첫 번째 성분이 뭐가 돼요? 이게 이거랑 일치합니까? 일치해요? 마지막 요거 곱하기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일치하죠? 즉 T of X 이건 T of X였어요. T of X가 이거였죠? 그치? 요거는 뭐예요? AX였죠? 그쵸? 이 두 개가 모양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퀄이죠. 따라서 T of X는 뭐로 쓸 수 있어요? AX로 쓸 수 있죠. A의 모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T of E1을 첫 번째 컬럼에, T of E2를 두 번째 컬럼에, 그쵸? T of EN을 몇 번째 컬럼에? n번째 컬럼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렬은 몇 차 행렬? n by m 행렬이 되나? n by n 행렬이 되죠. 그쵸? n by n 행렬이 되죠? 그쵸? Rn에서 Rm으로 가는 이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행렬 A는 n by n 행렬이 돼서 각각의 컬럼은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최지민군. 첫 번째 컬럼, 행렬 A의 첫 번째 컬럼은 어떻게 구해요? T of E 1. 그렇죠? 마지막 컬럼, 행렬 A의 마지막 컬럼. n번째 컬럼은 어떻게 구해요? 차가운 양. T of E n. 구할 수 있지?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무게때가 해도 그렇지. 한 톤한 데서 벌써 확 표현하기가 까다로웠지. 이게 N차원 백탁이에요. 아, N차원 백탁, N차원 백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무게때가 거야. 근데 그 선형 변화를 생명을 주셨다 보니까 같이 나니까 문제겠죠. 문제는 생명이 뭐냐는 거야.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표준 지도에 이미지를 갖고 그냥 선형으로 그냥 만드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거야? 앞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아니, 선형 변화에 대한 복잡한 문제였어요. 지금은 생명을 구하는 문제라는 거야. 생명을 구하는 문제. 그걸 고려하면 없잖아. 우리가 다 다룰 줄 알잖아. 공부하고 빼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합성함수건 뭐건. 더 나아가서 그 행렬이 갖는 성질들, 디터미넌트나 고유값이나 뭐 함수를 안 가지고 있죠, 그런 성질들은. 그러니까 함수를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할 게 없지. 복잡하기만 하지. 근데 행렬로 바꿔놓으면 쉽기도 하지만 거기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구들이 생겨나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 함수가 갖는 중요한 성질들을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자, 이제 그것들이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든 행렬 A를 뭐라고 불러요? 친구. 행렬을 T, 선형변환 T의 표준 행렬이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가 찾은 A는 선형변환 T의 표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A가.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표시해요? 선형변환을 T라고 표시하면 이 T의 표준 행렬은 이 T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행렬로 표시합시다. 그러니까 선형변환 T하고 선형변환의 행렬 표현은 다르죠. 선형변환 T는 그냥 T지. 근데 행렬 표현은 행렬이죠. 몇 차 행렬? n by n 행렬. Rn에서 Rm으로 가면 행렬은 Rm by n 행렬이에요. 거꾸로예요. 왜냐하면 보내주고 난 이미지가 m차원에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뒤에 n차원은 상쇄돼서 없어지고 m차원이 남아야 되죠. 자,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T of x equal ax. C가 선형변환이면 표준 행렬 T의 반은 A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A는 어떻게 구하냐면 T of E1, T of E2, T of EN들을 컬럼 벡터라는 행렬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한 거였어요. 자, 그럼 실제로 내가 이게 선형 변화를 줬죠? 요거 행렬 표현 구해봐요. 표준 행렬 구해봐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행렬을 풀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운 식으로 하죠. 왜냐하면 시작 되면 구할 수 있겠죠? 100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10 0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냥 채워놓으면 되는 것이죠? 이게 또 T of E1 따따 T of E2 이걸 그냥 컬럼 벡터로 만들어서 놓으면은 그게 T의 표준 행렬이 되는 거잖아요. 쉽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행렬 표현 구해봐요. R3니까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게 E1, E2, E3의 이미지들을 각각 구해서 E1의 이미지, E2의 이미지, E3의 이미지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선형 변환 주어지면 행렬 표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케이. 이승옥은 구할 수 있지? 쉽지? 그렇지. 자, 후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후크는,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후크는, 영국 사람인데, 1653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울 것은 다 배웠다고 생각해서
이게 내가 말은 이렇게 완곡하게 썼지만 실제로 굉장히 그냥 건방진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크리스트 컬리지에 입학하고 여기서 많이 연구해요. 실제로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졸업장은 없어. 그러니까 졸업은 안 했어요. 자기가 공부해서 이거구나 깨우치면 그 다음 자유롭게 남을 약간 어쨌든 그래요. 하늘 나는 기계를 만들고 우리가 만든 모양이 에어펌프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에어펌프 물 뽑아내고 뭐 하는 거 있죠? 에어펌프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늘을 나르는 기계에도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시제품도 만들었었고 이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이 뉴턴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 사람이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게 많이 있는데 뉴턴이 1672년에 이 빛과 색의 원리를 발표하자 이 사람이 그 결과 중에 많은 것은 자기가 이미 65년에 보인 결과라고 주장해서 뉴턴하고 많이 논쟁을 벌이고 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뉴턴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이제 존중했는데 자꾸 싸움 붙으면서 막 하니까 기분 나빠서 자기 책 프린시피아에서 이 사람이 썼던 책을 인용해서 했던 거 책 다 빼버렸어. 그래서 그랬대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한 역결과가 많이 있어요. 중력의 인버스 스퀘어 로우도 발견하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한 결과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특히 해놓은 것들이 많은 게 이 사람이 어떤 사진들을 물체의 그림, 현미경으로 공부한 많은 물체의 그림들을 이 마이크로 그라피아라는 책에 설명을 해서 이게 다른 사람 연구에 큰 도움이 됐어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죠. 어쨌든 나중에 정규 학위는 못 받았지만 나중에 명예학위는 받았어요. 그래요. 자, 연습 문제는 이제 주어지면 선형 변환이 주어진 함수가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 또 선형 변환인지 확인하고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 증명한 후에 값을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구하는 거.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쉽게 봐도 이런 건 선형 변환이고 이건 선형 변환이 아니에요. 제곱이 있으니까. 이건 선형 변환이고 상수로 가는 거. 상수로 가는 건 다 상수로 가니까 이거 선형 변환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개 더한 거 보내는 건 하나의 상수로 갈 거고 각각을 보내서 하면 그 2배가 되니까. 그렇죠? 뭐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확인하면 돼요. 표준행렬 구하는 거. 이군 구할 수 있지? 선형 변환 표준행렬 구하는 거. 표준행렬에 대한 이미지 표준행렬 구하는 거. 함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t 오브 E1이 이렇게 주어지고 t 오브 E2가 이렇게 주어지면 t 오브 마이너스 2는 어디로 가느냐. 뭐 이거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는 거죠? 1차 결합을 표현해서 구하면 되고 일반적인 것도 여기서도 구할 수 있고 실제로는 이걸로 행렬을 만들면 되죠. 2, 3, 마이너스 1, 1로 이렇게 행렬을 만들고 t 오브 x는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그냥 딱 되는 거죠. 사실은 x, y를 줘서 또 이걸 3차 때 드렸을 때 t 오브 E1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것들을 가지고 요걸 구하는 거. 이것도 이제 1차 결합으로 그러니까 100, 111, 101 요 세 개의 1차 결합으로 311을 표시한 후에 요것들의 1차 결합을 똑같이 표시하면 되죠. 선형성을 사용해서 보이는 소리예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 이럴 때 A의 요거 좀 지워줄래? A의 크기가 7바이오인 행렬이라면 NM의 값은 뭐냐? 사이즈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명륜당이에요. 내가 찍은 사진이야. 자, 선형 변환의 조건을 사용해서 t 오브 x는 기울수 표준행렬 t를 구해라. 예, 표준행렬 t 구하는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a가 이렇고 b가 이럴 때 t의 표준행렬이에요. 뭐겠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 경우는 t 오브 x가 이렇게 주어졌어. a, b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럼 t의 표준행렬은 뭐예요? 이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에다가 이렇게 곱해진 게 이게 바로 t 오브 x일 테니까. 그렇죠? t의 표준 행렬은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런 거 선형의 성립함을 증명하라. 그럼 증명하는 거는 따라서 바로 증명하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냐 마지막에. 내가 지난번에 학회를 갔더니 미국 교수들이 시카고에 하고 아이오와에 있는 두 교수가 한국 수학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수학 어떻게 가르치는지. 자, 어쨌든. 자, 지금 1장 질문 있습니까?